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가나요? 대통령 기자회견.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대국민 담화를 하겠다고 어제 밤에 갑자기 발표가 났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에 긴급 공지가 나왔어요. 네. 사실은 낮에만 해도 참모들이 릴레이 기자회견 할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늘 성태훈 정책실장이 4대 개혁 얘기를 하고 내일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외교안보 얘기하겠다. 여기까지는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이제 알려졌던 게 대통령 기자회견은 해외 순방 마치고 그냥 월말쯤에 하려고 했다. 여기에 지금 변화된 메시지가 어제 낮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그랬다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밤 갑자기 공지가 됐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공지가 됐어요. 월 말이 될 거라고 하던 일정이 이렇게까지 당겨진 데는 뭔가 심각하다라는 어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거겠죠? 네, 뭐 비상 대응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워낙에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워낙에 뭐 여론에 떠밀려서 뭔가 일정 잡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잘 안 해왔고 예. 그런데 이렇게 일정을 앞당기 걸 보면은 이대로 가면 좀 실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참모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정을 앞당겼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사실은 이 그 참모들뿐만 아니라 친윤계에서도 예. 계속 이런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 녹취 나온 이후에 계속 예. 이런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31일 지난주 목요일에 그 녹취 전과 후는 완전히 국면이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건의 요구들이 계속 물밑에서 있었고 사실 주말 사이에서도 그래서 제가 어제 뉴스연구소에서 이렇게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주말 사이에 그런 이제 흐름이 감지됐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이 기자회견의 형식은 뭐 공식 발표된 건 아니지만 지난번처럼 1부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성과를 홍보하고 네. 그리고 2부 기자회견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응답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정 쇄신이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오는 얘기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 솔루션을 좀 어떻게 이제 제시할지 그리고 대통령실이랑 내각 개편에 대한 얘기 네.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 이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을 소상하게 좀 밝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 명태균 씨에 관해서 사실 알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한대요.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소상한 설명과 대국민 사과 뭐 이 부분 이제 명태균 논란일 거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진이랑 쇄신 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뭐 여기에 호응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뭐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대응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했었어요. 뭐 이게 뭐 특검을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뭐 정면 돌파 뭐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테면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간만 보는 간동훈이 됐다 뭐 이렇게 비판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이 요구에 대해서 용산이 호응하면서 일단은 당정 충돌 뭐 이런 최악의 상황은 피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국 대표는 뭐 더 세게 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여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사과하시오 이 발언은 저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처음 독수안 나온 이런 거예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독단적이다 이런 말 나왔고 민심이 매섭게 돌아섰다.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리는 거 이거 죄송한 일이다. 이런 말이 다 나왔잖아요. 여권 안에서 논리로 따졌을 때는 보통 얘기는 아니었고요. 다만 일단은 당정 충돌을 막았지만 기자회견 내용이 좀 변수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거 정도는 용산이 수용할 것 같다라고 친한계에서도 예상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자회견 내용이 뭐 그 전에 우리는 뭐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각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친한계에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7일에 담화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갈지 박순봉 기자. 저는 지난 총선 직전에 대국민 담화가 언뜻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도 총선 상황 굉장히 안 좋다. 이거 뭔가 해야 된다. 대통령 담화 어우 잘 나온다. 이렇게 여당 후보들이 막 좋아했는데 듣고 나서 야, 안 하느니만 못했다. 이런 반응 네, 나왔었잖아요. 그때 의료 대란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여당에서 좀 실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죠. 예. 이번에도 어제도 저도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보려고 고위 관계자랑 통화를 해봤는데 좀 눈에 들어왔던 내용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예. 일단 어제 오후에 참모 회의를 하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진들이 그래도 순방 전에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더니 그 대통령이 수용을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첫 번째 한 가지. 즉 어제 상황들을 쭉 보면은 시정연설을 윤 대통령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예. 이것도 하나 반영이 된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아까 김광일 기자가 얘기해 준 대로 또 한동훈 대표의 그 얘기 굉장히 좀 강한 표현들이 많이 섞여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 친한계 모 인사가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기분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 당장 수술 받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 원래 수술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해? 이런 식의 반응은 안 된다라는 뭐 그런 강한 표현들도 쓰더라고요. 아, 수술 저기 월말에 잡혀 있는데 뭐 그때 하면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지금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 그건 거죠? 그렇죠. 해야 되면 지금 해야지.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그 어제 또 제가 고위 관계자랑 통화하면서 들었던 표현 중에 예. 기자회견 양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지난번 포맷이랑 똑같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지금 그 대통령실이 바뀐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일단 시점을 좀 당겨왔다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네. 그리고 원래는 국민과의 대화를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국민과의 기자회견도 대화란 뭐예요? 국민들이 쭉 앉아 있고 그 앞에서 이렇게 뭐 질의응답하는 방식? 그런 방식인 거죠. 예, 예전에도 예.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확정은 아니었는데 국민과의 대화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었고 예. 특히나 아까 김광일 기자가 좀 설명해 준 대로 떠밀려서 뭔가 하는 걸 좀 원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지난 8월에 기자회견을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국민과의 대화 같은 걸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참모진들한테 얘기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일정은 원래 우리 계획되어 있었던 거 순방 다녀와서 11월 말에 할 거야 이런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일정을 당기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으로 형식을 바꿨다라는 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예. 근데 지난번 포맷이랑 같다라고 하면 좀 우려되는 것들이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뭐냐면 지난번 기자회견 때 좀 아쉽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앞부분에 대국민 담화에는 뭐가 담겨 있었냐면 국정 성과를 쭉 한참 동안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분야별로 뭐 예를 들어 뭐 정치 분야, 사회 분야 이렇게 나눠가지고 질문 몇 개를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여당에서 우려하는 건 지금 이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의 핵심은 뭐 명태균 씨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논란인데 국정 성과를 앞부분에 배치하게 되면은 그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번처럼 하게 되는 건 좀 걱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지금 뭐 외교안보 성과나 아니면 국정 뭐 성과 같은 것들을 오늘 내일 차례로 발표를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이런 양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미 그 구조 자체가 지난번 기자회견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우려들이 많은데 특히 어제 뭐 관계자가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그 KBS 신년 대담 수준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박절하지 못했다라는 식의 예, 그런 예. 식의 변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황에서 또 좀 주목이 됐던 거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불만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당에서 네, 뭐 예를 들어 배현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써가지고 시정연설에 나오셔야 됐다 이런 얘기를 썼고, 네. 그다음 뭐 한기호 의원도 방송 출연해야 해가지고 뭐 대책 필요하다라고 했고, 심지어는 친윤계의 김재현 최고위원도 대책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수면 아래서 들어보면 표현들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연이어 이런 얘기를 들어서 탄핵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좀 인상적이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는 과정이 스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막을 수 있는 과정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과를 해라 뭐 당에서도 요구를 하고 근데 이런 과정들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에는 뭐 녹화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로기 상태가 완전히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어제 시정연설에 네. 대국민 그 한덕수 총리한테 대신 읽도록 했던 내용에 보면 이런 네.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 2년 반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컸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뭐 관계자가 얘기를 하면서 2016년 11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째 대국민 담화할 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아. 괴롭기만 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갑자기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유명한 그 말이 네. 오버랩 됐대요. 이게 결국 나도 힘들다라고 읽힐 가능성이 있고 그 얘기는 결국 대통령 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 입장이 아니라 대통령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상황들이 좀 비슷해 보인다. 이런 우려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갈 경우에 그럼 당은 이제 다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를테면 특검을 정말로 뭐 민주당이랑 손잡고 추진할 것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취재했던 내용들은 그렇게 특검을 뭐 민주당과 뭐 같이 가는 방식보다는 일단은 좀 워딩을 좀 더 각세워서 대통령한테 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당의 의견들을 의원총회에 열어서 당론으로 좀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방식 뭐 이런 얘기들이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그런 무드의 반응이 나왔을 때 다음 대응 차원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들었는데 특검은 어떻게 되냐 이걸 좀 연이어서 친한계 쪽에도 물어보고 예.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예. 특검은 좀 다른 사안이다. 김건희 이렇게, 여사 특검은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그렇게 바로 연동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여당 네.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정연설 참여 안 한 거는 사실은 저는 그 말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지난번에 왜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 만나고 나서 대통령이 범어사에 가서 돌 던지면 맞으면서 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정연설에서 야당의 피켓 시위나 야유 같은 것도 피하고 싶어서 안 나오는 거라면 진짜 돌 던지면 맞으면서 가겠다는 게 맞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말씀하시니까 저도 너무 떠오르는 게 많이 여당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익명으로 그냥 얘기를 하자면 그 돌이 무슨 돌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허. 여기 와서 그 돌 맞으시면 되는데 그리고 지금 또 여당 내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불편한 자리에 안 오는 것처럼 결국 보이게 되는데 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요구를 했던 그렇지 않든 간에 오기만 하면 대통령이 왔다 안 왔다를 얘기할 뿐이지 한동훈 대표가 오라고 해서 수용해서 왔다 이런 식으로 평가 안 하는데 왜 그런 것들은 수용 안 하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좀 보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금투세 폐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내년 1월 도입 예정이던 금투세 민주당 안에서 그대로 해야 한다. 아니다. 보완 후에 뭐 시행해야 된다. 여러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어제 폐지하자. 그냥 단번에 이번에 폐지하자 이렇게 밝혔어요. 유예 뭐 2년 유예, 4년 유예 이런 게 아니라 예. 아예 완전 폐지하자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유예는 좀 초반에 논의를 하다가 지도부 차원에서는 한 달 전쯤부터 아직 이게 아예 논의가 안 됐었어요. 사라졌어요. 네. 또 내용 좀 들어보니까 2년 뒤, 4년 뒤 이렇게 하게 되면 리스크를 좀 밀어놓을 뿐이다. 정쟁은 계속되고 이 대표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좀 샌드위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점들을 의식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정말 그 원칙대로 시행하냐, 폐지하냐 이 두 가지 대안만 놓고 고민을 했었다고 해요. 잠깐 살펴보면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12월에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2023년 시행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금투세 도입 시기 2년 늦춰서 2025년으로 연기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제 폐지 방침을 언급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총선 때 또 폐지를 공약했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때 유예 카드를 내밀었었다가 당내 반발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좀 끌어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책에 대해서 오락가락하게 되는 거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해요. 그리고 민주당의 기조와 사실은 다른 결정인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했던 얘기가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식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질까 봐 걱정이란 얘기고요. 제가 알기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투자자, 그러니까 특히 개미들한테 너무 불리하게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세금이라도 좀 덜어주자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인가라는 이제 의문인 거예요. 요 이야기 한동훈 대표가 던진 지 좀 꽤 됐고 민주당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왜 지금인가? 의총에서 지도부로 넘겼고 지도부 결단으로 그 결단 차원의 시점으로 넘어온 지도 꽤 됐었거든요. 맞아요. 당 밖에서 하는 얘기들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뉴스가
다른 뉴스가 크니까 뉴스 안 되는 날로 일부러 잡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를테면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 막 예산안 시정연설 논란되고 또 뭐 당정 갈등 벌어지고 하니까 일부러 좀 슬그머니 흘려보내듯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이랑 위증교사 선거 공판이 있으니까 그 앞에 뭐 중도층 의식한 결정 내린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다만 이재명 대표 최측근 쪽에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네. 그동안 이제 국정감사랑 명태균 이슈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조금 보류했던 거고 이제는 국감이 거의 끝났고 명태균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당장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슈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1월 달에 시행하기 전에는 이제 해야 되니까 이 시점밖에 없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지난주 후반, 그러니까 주 후반이랑 주말 사이에 여러 의견들을 이재명 대표가 청취를 계속했고 어제 아침까지도 의견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당내 의견은 딱 반반이었다고 합니다. 시행, 폐지 이렇게 반반이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뭐 결단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장에서는 일단 뭐 반겼다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코스피가 전거래일 대비해서 1.83% 오른 2,588.97의 거래를 마쳤고요. 네. 뭐 이게 뭐 40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게 금투세 폐지의 효과로 이렇게 됐는지 혹은 뭐 그 효과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미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론도 같이 나오곤 있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 네. 정말 오래 고민을 했던 거죠. 근데 그 고민이 깊었던 이유는 뭐냐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걷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라는 그 민주당의 기존 철학, 기조 이것과 어긋나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경. 예. 이 기조는 사실은 여당 내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있는 곳에, 그러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 된다라는 건 그냥 조세의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그렇죠. 하죠. 근데 이거랑 좀 다르게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민이 있었던 거고요. 일단은 시점부터 좀 하나 짚어보면은 그 여당에서 오히려 좀 인상적인 평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면은 여당에서 네.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아쉽지만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밀어붙이는 걸 아쉬운데 동의하기로 했다. 좀 표현 자체가 좀 생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용을 하면서도 아니 우리가 대승적으로 받기로 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표현이 좀 담겨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당 쪽에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그렇게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시정연설 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불편한 자리에 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좀 싫지만 국민의 뜻을 수용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 아쉽지만이 그 아쉽지만이라는 거예요? 시정연설 안 온 건 아쉽지만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불편한 거라도 하겠다. 이런 걸 오히려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금투세는 걷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이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국민들이 원한다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걸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고요. 네. 조금 더 그 디테일한 분석들은 어떤 게 있냐면 예. 이제 이달 말에 조세 소위를 거쳐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지 금투세 폐지가 최종적으로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유리한 점이 있냐면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금투세 폐지는 이제 우리가 해줄 거니까 대신 상속세나 종부세 이런 것들은 우리 뜻대로 하자. 지금 왜냐하면 걸려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른 걸 요구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뭐 또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안 돼가지고 아예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냥 수용하는 그림을 하나 그렸다라는 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여당이 밀어붙이는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금투세에 대해서 완전히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점이 있냐면 법안을 민주당에서 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 나온 법안을 민주당이 그냥 걸로. 수용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전통적인 지지층을 다 의식하는 거죠? 그렇죠. 일부는 좀 양보를 하는 그런 그림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 쪽에 그럼 왜 유예가 아닌 폐지로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유예로 하면은 시행론자랑 폐지론자 양쪽에 모두 비판을 받을 걸 좀 우려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장기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노린 거 아닌가 뭐 이런 분석들이 가장 많던데. 그게 가장 일반적인 네. 분석이죠. 그렇죠. 진보 언론에서는 좀 비판 기사들도 꽤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상법 개정안도 이제 같이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뭐 필요성이야 뭐 이렇게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뭐랄까
정치권 안에서는 약간 개헌 같은 얘기, 워낙에 재계 반발이 크기 때문에 던져놓고 나중에 빼는 얘기기도 했거든요. 이게 정말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이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갑니다. 북한강 시신 훼손 사건. 북한강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이 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군인이 그랬다고 하길래 뭐 휴가 나온 군인이 그랬나 했더니 알고 보니 중령 진급을 앞둔 30대 후반의 군인이었던 겁니까? 네, 30대 후반 나이까지 공개된지 모르겠는데 공개됐습니다. 그런가요? 30대 후반. 예. 중령진이라고 이제 현직 소령입니다. 군 간부고요. 예. 이제 주말에 나왔던 사건이에요.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떠올랐다라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가 됐고 그 다음에 시신을 담은 비닐봉지들이 이제 뭐 발견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뭐 지문, DNA, 통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사를 했고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 사람이 시인까지 받았습니다. 네. 이 A 씨가 그런데 어제 발표된 게 중령 진급을 앞둔 그러니까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현직 소령이었고요. 국군 사이버 작전 사령부에서 근무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휴가 나온 군인이 그랬어도 뭐 충격적인 일인데 30대 후반에 중령 진급을 앞둔 사람이라면 엘리트 군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다들 더 궁금해합니다. 어제 나왔던 얘기가 지난달 25일에 군부대 집 주차장에 세워놨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B 씨랑 말다툼하다가 이제 살해했다라고 어제 나왔어요. 발표가. 근데 이 B 씨는 이 A 씨 군 간부랑 같이 근무하던 그 군무원이었다고 합니다. 임기제 군무원. 이제 군부대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이죠. 그러니까 살해당한 여성이. 네, 여성도 30대 초반의 여성이었고요. 예. 두 사람이 다툰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 제가 끔찍한 게 이 A 씨가 범행이 들통날 거를 우려해서 B 씨의 핸드폰을 갖고 네. 다른 동료들한테 나 퇴직할 거니까 휴가 조치를 좀 해달라 이런 문자를 이제 보냈다고 해요. 그 여성 행세를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안부 묻는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참 끔찍한 사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